2010년 11월 4일 일본 아키타현 아키타시. 이곳에 살던 남성 변호사 T씨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범인인 S가 체포되었지만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인 S는 사실 T씨와 이전부터 면식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T씨가 S의 가게에 물건을 주문한 적도 있었는데요.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로 친분이 있거나 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T씨의 직업이 변호사였다 보니 S는 T씨가 법적인 일이라면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흔히 말하는 내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같은 이야기죠. 그러던 와중 2001년경 S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S의 아내도 T씨와 면식이 있었기에 재산 분할에 관해 T씨에게 의뢰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던 S도 T씨에게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하게 됩니다. T씨는 이미 S의 전처에게 의뢰를 받은 상태였기에 상담을 거절했고, 이는 변호사로서 무척이나 당연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는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 자체는 부동산을 S가 가지는 대신 2천만 엔가량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쌍방 합의를 거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S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하자 S는 변호사인 T씨가 전처와 짜고 판사를 매수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피해망상에 빠집니다. 그렇게 T씨에 대한 원망은 깊어만 갔고 결국 2009년경부터 T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S는 면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는데요. 실행 전 미리 T씨의 집 주변을 탐색했으며 권총은 물론 전정가위를 해체해 만든 길이 16cm의 흉기, 화약을 잔뜩 넣은 조끼, 가스통 등을 준비했습니다. 2010년 10월경 S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T씨를 납치한 후 법원으로 데려가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판관에게 인정하게 한다. 만일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T를 죽인다. 이후 2010년 11월 4일 새벽 4시 S는 벽돌로 T씨의 집 창문을 깨고 침입합니다. 그는 T씨의 침실로 향해 총을 겨눈 채 화약이 가득 찬 조끼를 건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를 죽이러 왔다. 얼른 조끼를 입어라. 한편 T씨의 아내는 T씨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S의 침입 당시 수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깹니다. T씨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낀 그녀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두 번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경찰의 대응이었죠. 그녀는 경찰에게 침착하게 이름과 주소를 말한 뒤 침입자가 남편을 죽여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디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어디요? 누구요? 네? 어디시라고요? 누구요? 남편의 목숨이 위태로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은 이렇듯 몇 번이고 이름과 주소를 되풀이해 물었는데요. 심지어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범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목소리 들리네요. 따위에 전혀 위기감 없는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출동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은 아내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향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S가 T씨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아내의 인기척을 느낀 S는 이번에는 아내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남편이랑 너를 죽이러 왔다. 네 남편이 악덕 변호사라고 불리는 걸 아는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S는 총을 겨눈 채 아내의 팔을 붙잡아 응접실로 밀어넣으려 했는데요. 이때 그녀는 응접실로 들어가면 죽을 거라는 생각에 팔을 뿌리친 후 필사적으로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외부와 연결된 부엌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무사히 잠금 장치를 해제했지만 그녀의 뒤를 쫓아온 S가 그녀에게 권총을 들이댑니다. 이때 그녀는 용기 있게 S의 오른손을 잡아 총구를 위로 향하게 합니다. T씨 역시 가세하여 S의 팔을 잡아 움직임을 봉쇄했는데요. 이 상태가 얼마간 지속된 후 출동한 경찰이 부엌문을 열고 도착합니다. 이걸로 안심이라 생각한 아내는 경찰이 체포하는데 방해되지 않기 위해 잡고 있던 팔을 놓았습니다. S는 이 틈을 노려 도망치려 했고 그를 붙잡고 있던 T씨를 끌고 복도로 이동합니다. 이 모습을 본 경찰들도 두 사람을 쫓았죠. 아내는 S가 체포될 거라 생각해 그 자리에서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체포된 것 같은 낌새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든 그녀가 조심스레 복도로 나가보자 거기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경찰관 2명이 남편의 몸을 구속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S로부터 무사히 권총을 빼앗은 남편을 범인으로 착각한 것이죠. T씨는 계속해서 내가 피해자예요 라고 말했고 아내 역시 응접실을 가리키며 저쪽이에요. 라고 외친 후 부엌으로 도망칩니다. 남편이 경찰에게 붙잡혀 있던 시간 동안 S는 응접실에서 자신이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복도로 난입. 여전히 경찰에게 구속되어 옴짝달싹 할 수 없던 T씨를 몇 차례나 찌릅니다. T씨가 칼에 찔리고 나서야 비로소 S가 범인인 것을 깨달은 경찰은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S를 체포합니다. 복도에 흥건한 피를 본 T씨의 아내는 누가 찔린 거냐고 거듭 외쳤고 T씨는 죽어가며 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T씨는 총 3군데 중상을 입고 사망했는데요. 먼저 12cm 깊이가량의 공격은 심장에 도달할 정도였고 다른 2번의 공격은 깊이 약 19cm로 늑골 뒷면에 닿을 정도로 깊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범인과 피해자를 착각한 탓에 사망하게 된 것이죠. 다음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키타 연경은 피해자와 범인을 착각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은 T씨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갑자기 언론 플레이를 시도합니다. 앞선 기자회견에선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얘기하더니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돌연 남편의 몸을 구속시킨 것은 권총 발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범인과 피해자를 착각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죠. 게다가 12월 27일경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했다며 경찰의 훈련과 장비, 통신 등에 문제가 있었을 뿐 사건 현장 경찰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 라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납득할 수 없었던 유족은 아키타현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고 여기서부터 법정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T씨를 죽인 S는 재판에서 제가 죽인 게 아니고 흉기 위로 T씨가 멋대로 넘어져서 죽은 겁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2014년 9월 24일 무기징역을 판결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유족들은 아키타 연경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신고 당시의 부주의함, 현장 출동 당시의 부족한 장비, 누가 범인인지 묻지도 않고 피해자를 구속한 점,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반대로 속박해 범죄를 방조한 점 등을 들어 경찰 측에 큰 과실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경찰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동종업계인 변호사들과 유족이 노력한 끝에 2019년에야 비로소 경찰의 과실을 인정, 아키타 연경에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근 10년에 걸친 이 사건은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때 보여준 경찰의 뻔뻔한 태도와 언론 플레이 탓에 일본 경찰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